2020 망미 골목 책방 영화제 세 번째 토크 시간이 돌아왔습니다. 관객분 두 분이 지금 오늘 함께 토크를 하게 되었습니다. 이 영화가 1990년에 개봉을 해서 2016년도에 재개봉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세대를 넘어서 아주 긴 시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본 영화 중에 하나인데, 뭐 죽은 시인의 사회라고 하면 항상 로빈 윌리엄스의 그 따뜻한 미소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 영화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,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이 영화 개봉해서 그때 보고 계속 뭐 어떤 방송이나 이렇게 나오게 되면 이 영화가 하고 있으면은 계속 다시 한번 보게 되더라고요. 그리고 이번에 다시 보게 됐는데 그때도 제일 기억에 남았던 말이 뭐 카르페 디엠이고 현재 뭐 이런 얘기였는데, 이거 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장면이 그 휘트먼 시를 낭송해 주는 부분이 있거든요. 그 오미 오라이프인가 그래갖고 이제 뭐 시는 어떤 것이다, 뭐 시나 뭐 믿는 말이 뭐 사랑은 어떤 것이다, 뭐 그렇게 돼서 지금도 뭐 화려한 연극은 계속되고 있다, 당신은 뭐 어떤 시가 되겠냐 이런 얘기를 해주는 게 있는데, 저는 그 부분이 제일 좋았고, 만약에 내 아들한테 얘기해주고 싶으면 그 부분을 제일 보여주고, 너는 어떤 시를 쓰고 싶냐, 어떤 인생을 가고 싶냐, 뭐 그런 거에 대해서 같이 얘기해보고,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해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제일 많이 들었습니다. 맨 마지막 장면만 그냥 텔레비전에서 그냥 그렇게만 보다가 요번에 그 영화제를 통해서 영화를 처음으로 보게 되었는데, 그 뭐 카르페 디엠이라는 말 뜻과 함께 제 좌우명 또한 그냥 현실에 즐기면서 이제 만족하며 살자인데, 좀 뭐 그런 것으로 해가지고 좀 공통점이 많지 않았나. 제가 봤을 때는 그 로빈 윌리엄스라는 키팅 선생님이 그렇게 좀 교육에 있는 그런 방향성을 좀 바꿔서 하겠다는데, 아직까지 보수적인 그런 그 변하지 않고 있는 예전의 그 수업 방식대로 진행하려고 했던 그런 선생님들은 별 변화가 없는, 발전이 없는 그런 거를 보고, 나는 내가 이렇게 한번 바꿔보고 싶다라고 하는 자기 혼자만의 그런 싸움에서 어떻게 보면은 물러났다고 하는 그거에 어떻게 보면 좀 화가 났다고 해야 될까. 그래서 갑자기 맨 마지막 장면에 눈물 흘린 것 같습니다. 마음이 아팠죠. 그 인사하고 싶어서 쭈뼛쭈뼛 하시잖아요. 근데 나가라고 쫓아내고, 그런 모습에서, 근데 어떻게 보면 제일 소심했던 친구가 제일 먼저 뭐 캡틴 마이 캡틴 그러면서 올라간 모습이나, 그냥 계속된다는 느낌이라, 누군가는 담아두고 어떤 사람한테는 진짜 선생님으로서, 캡틴으로서 그렇게 남아있었다는 뭐 그런 모습, 그런 여운들이 있어서 마지막 장면은 되게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. 마음 아프기도 하고, 뭐 현실은 또 현실이구나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. 아직도 이 배경이 저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는데 한참 옛날인 걸로 알고 있는데, 그때부터 지금 2020년까지도 다 그렇게 되고 있는데 안타깝기도 하고, 또 한편으로는 뭐 추구하는 그런 모습들은 있어요. 저런 선생님들이 있어서 어쩌면은 세상은 좀, 그러니까 학생들이나 세상은 조금 그래도 괜찮아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. 두 분도 두 분만의 이 망미 골목에 아지트가 있으신가요? 제가 알고 있는 망미동 골목 아지트는 여기 비오는 책방이 아닐까. 여러 마음 맞으신 분들과 함께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누고 회의도 하게 되고, 같이 할 수 있는 공간에 같은 마음을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렇게 행동하는 것 자체가, 여기가 저희 망미 골목에서는 아지트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. 동감입니다. 다르게 뭐 저는 개인적으로 다른 일을 하다가 이제 어떻게 보면 망미동 와서 인생의 어떻게 보면 2막이라 그래야 되나? 근데 2막도 확실하게 정해져서 시작한 게 아니고, 뭐 이제 커피숍을 하게 되고 주변의 사람들 알게 되고, 지금도 아직도 길을 찾고 있는 것 같거든요. 그
그래서 이 영화 보면서 그 친구들한테 어떻게 보면 또 공감이 됐다 그래요. 뭐 아직도 난 방황하고 있고, 그래서 이제 그런 선생님이 그 자기 자신의 뭐 순수한 모습이라든가 뭐 현재 뭐 카르페 디엠 이렇게 얘기하면서 누군가 이렇게 이끌어주는 모습이 뭐 좋아 보였고, 그리고 그런 것을 저는 이 동네에서는 이 주변 분들한테 그렇게 많이 배운다고 생각하거든요. 그게 나이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젊은 사장님들한테도 그런 모습을 볼 때가 있고, 또 이제 여기 뭐 비혼 책방의 형님 같은 분, 진짜 형님 같은 분이 이렇게 안아주고 뭐 이런 거는 괜찮다 이렇게 얘기해 줬을 때 그게 위안이 되고, 여기 와서 비로소 그냥 현재를 보는 것 같아요. 다음을 생각해서 지금을 못 즐기는 삶을 계속 살다가 여기 와서는 그냥 오늘에 충실할 수 있는 시간들이 더 많아진 것 같아서 영화 보면서 그런 생각도 많이 들었습니다. 바이올린 그 전공을 하고 가정 형편상 이제 음악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는데, 그러다가도 이제 뭐 다른 쪽으로 일을 하다가 망미동에 와서 이제 고깃집을 오픈을 하게 되었습니다. 근데 제가 오픈을 하고 나서도 제가 가장 많이 바뀐 점은, 지금 현 시점에서 제가 뭐 와이프를 만나고 한 게 제가 제일 큰 변환점이 되지 않았나. 그리고 나서 제가 뭐 독서를 이때까지 뭐 한 20년 동안이든 30년 동안이든 한 권도 안 읽는 그런 사람이었고, 근데 요 비오는 책방 사장님과 뭐 여러 망미 이웃을 만나면서 이제 제 생각이 바뀌게 되고 목표를 정하게 되고 책을 한두 권씩 읽어 나가는 제가 변하는 모습에 저도 또 좀 제 나름대로 제 자신한테 자랑스럽게 생각하고, 또 제가 제일 싫어했던 뭐 등산이랑 낚시랑 이 두 가지를 아무 생각 없이 가만히 앉아 있는 그런 거를 정말 싫어하는데, 요 며칠 안 되는 시점에서 제가 또 등산도 제가 제 자신 혼자서도 뭐 그래 하고 있는 걸 보고 좀 또 그것 또한 또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고, 그냥 우연찮게 또 흘러나오는 말에서 책방 영화제에서 연주 한번 해라는 그 말이 흘러가는 말이 아니고 그게 진짜가 되어버려서 짬 나는 대로 또 시간을 내서 또 연습을 하다 보니까 제가 예전에 못했던 부분들이 가만히 있으면 거기서 이제 멈춰야 될 부분이 다시 또 활력소가 되어서 다시 돌아가는, 제 손가락이 다시 또 찾아가고 있고 그 음을 짚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제 자신한테 너무 많은 변환점이 생겨가지고. 근데 저는 그 영화 볼 때 뭐 딱딱한 내용도 많았지만은 그 여자애한테 반해서 가는 친구가 있었잖아요. 이름이 뭐였더라? 그 친구가 그또 원래 있던 남자친구한테 주먹 맞으면서도 다시 가서 시를 써가지고 따라다니면서 열정적으로 고백해서 그렇게 이루어지는 걸 봤고, 그래서 저는 친구보다는 그냥 저는 지금 제일 친한 친구가 오로라거든요. 그런 친구라고 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뭐 다른 친구들 얘기할 수도 있는데 살면서 제일 친한 친구는 오로라인 거, 제 집사람인 것 같습니다. 그 장면도 생각이 나고. 근데 저는 지금도 생각이 난 그때 그 새떼인가 되게 많이 날아가다가 애들이 계단에서 우쩍 이렇게 막 그렇게 화면 전환하는 거, 그런 것도 되게 와 잘 찍었네 그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, 처음 봤을 때도. 그래서 뭐 전 죽은 시인의 사이가 옛날 영화라는 느낌은 별로 안 드는 것 같아요. 이게 그 사람 이야기니까 더 그런 것 같아서. 영화라는 게 이렇게 세대를 떠나서 다 같이 뭔가를 공감하고 함께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영화 가지고 있는 매력인 것 같아요. 우리도 사실 각자의 삶은 다르지만 그 영화 하나를 가지고 서로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거고 서로 공감하는 부분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. 그래서 다음 영화제도 기대가 되고, 그리고 이 영화제 자체가 사실 어떻게 보면 뭐 엄청 거대한 것을 이야기하는 영화라기보다는 일상 속에 스며 있는 영화제라고 하는 게 의미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, 네, 감사합니다.